2달이면 2배라더니 일주일 만에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 산에서 밤을 지새운 가장. 그리고 같은 날 카페엔 별점 테러가 폭발하고 질투가 던진 불씨가 관계를 뒤틀어버리는데요. 사랑, 체면, 생계가 한자리에서 충돌하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이상철은 또 구두를 닦았다. 닦을수록 광은 나는데 마음은 더 칙칙해졌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앉지도 않았는데 인사팀장이 먼저 웃는다. 경력이 많으셔서 모시고 싶지만 지금은 젊은 인력이 필요해서요. 귀에 박힌 문장, 들을 때마다 가슴을 한 번씩 긁고 지나갔다. 젊은 인력, 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말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가 또렷했다. 그날 저녁. 허름한 선술집, 알루미늄 접시에 부침개, 막걸리 주전자 하나. 이상철은 혼자 잔을 기울였다.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갈수록 억울함이 조금씩 둔해지는 것 같았다. 그때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낯선 얼굴인데 말투는 묘하게 친근했다. 혹시 이상철 씨 맞으시죠?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저희 쪽에 현장 뛰셨던 분이 계셔서요. 선배님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지역개발 프로젝트 하나가 아주 좋게 돌아갑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자문으로만 들어와 주셔도 든든하죠. 남자는 서류철을 꺼냈다. 도면, 사업계요서, 투자자 명단까지 촘촘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일종의 파트너십입니다. 초기 투자금만 조금 보태주시면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요. 수익은 최소 2배, 늦어도 2달 안에요. 2달 안에? 네, 토지 매입 계약이 거의 끝나갑니다. 선배님 성함만 얹으면 이후 인허가는 일사천리죠. 저희가 그 라인이 있으니까요. 라인. 상철은 그 단어에 약했다. 평생 현장에서 정직하게 버틴 사람에게 세상은 줄이 있고 줄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 보였다. 그는 사내 같지 않은 사내의 미소를 잠깐 믿어보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당당한 가장이 되고 싶었다. 지역이 결혼 자금으로 쓰려다가 결국 쓰이지 못한 8천만 원.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이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2달만 지나면 이 돈을 2배로 만들어 가져다주면 그 생각이 핏속을 달렸다. 계약서는 정교했다. 인감도장을 찍는 그의 손이 잠깐 떨렸다. 이거 설마 사기 같은 건? 남자는 허리를 숙였다. 선배님을 뭘로 보고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현장 같이 나가보시죠. 선배님 호칭도 이사님으로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렇게 도장은 종이를 눌렀다. 일주일 뒤 연락이 끊겼다. 사무실 전화는 없는 번호라고 했다. 찾아간 주소에는 이미 임대문이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관리실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여긴 원래 한 달짜리 임시 쉐어 오피스였어요. 그분들 어제 새벽에 짐 다 빼고 갔어요. 손에 남은 건 영수증 모양의 계약서와 사라진 8천만 원. 상철은 그 자리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더 망쳐버렸구나. 밤이 되자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 집에 못 가겠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작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다. 산초잎 벤치에 앉아 뚜껑을 돌리고 한 모금에 반병을 삼켰다. 바보야. 혀끝이 얼얼했다. 더 위로, 더 위로. 나뭇잎 사이로 별이 몇 개 박혀 있었다.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갔다. 돌 하나를 베개 삼고 누워 하늘을 봤다. 바람 소리에 사과나무 잎이 스치는 것 같았다. 정신이 멀어졌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돌아오지 않자 김다정은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조옥래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어디 가노? 이 밤중에. 여보 찾으러요. 오늘 면접 또 떨어졌대요. 다정은 후레쉬 앱을 켠 휴대폰을 움켜쥐고 산길을 올랐다.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발목을 적셨다. 여보. 한참을 부르다가 흙냄새 사이로 익숙한 코골이가 섞인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다정은 빛을 비췄다. 나뭇가지 사이 남편이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고 손은 흙을 움켜쥔 채였다. 여보. 상철이 비틀거리며 눈을 떴다. 다정아, 춥잖아요. 일어나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등에 외투를 둘러줬다. 괜찮아. 우리 다시 해보면 돼. 당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 거 다 알아. 내가 망가뜨렸어. 안 망가졌어. 지금부터 주워 담으면 돼. 같이 내려가요. 그들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다. 다정이 앞에서 비추고 상철이 뒤따랐다. 내려오는 동안 상철은 몇 번이고 발을 헛디뎠고 다정은 그때마다 손을 잡아 끌었다. 이 손 아직 따뜻하지?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다음 날 소문은 집보다 빨리 퍼졌다.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하셨대.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지역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놓으면 끝이 꾸깃해졌다. 8천만 원. 숨이 엉켜나왔다. 지금 내가 나설 수가 없어. 창고 한편 모듈형 동네 리폼 표지에 파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견적 요청 3건, 미팅 약속 2건, 시제품 제작 1건. 모든 게 이제 막 첫 톱니를 물려 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 시계를 놓치면 2번 다시 시간을 맞출 수 없을지도 몰랐다. 미안해요. 아버지, 지금은 안 돼. 그는 이마를 짚었다. 숨이 가팔랐다. 카페는 오전부터 바빴다. 라떼 스팀 소리와 머그컵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그런데 창고 불빛이 켜질 때마다 지은호의 가슴은 묘하게 덜컥거렸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네. 여기요. 웃으며 컵을 건넸다가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전동 드릴 소리에 시선이 휙 돌아갔다.
지혁이 허리를 숙인 채 목재를 재단하고 있었다. 땀 얼룩이 박힌 면티, 팔뚝에 핏줄, 그리고 잠깐 고개를 든 순간 마주친 눈. 선배, 응? 여긴 내 일터예요. 알아.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조용히 할 일이면 여긴 아니었죠.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 단단함에 지혁의 어깨가 잠깐 움찔했다. 잠깐만 참아주면 안 돼? 잠깐이 쌓이면 버릇이 돼요. 그 말이 목구멍을 베고 지나갔다. 그런데도 은호는 오후가 되자 창고로 들어갔다. 못을 잡아주고 서류철을 정리하고 스티커 라벨을 붙였다. 그래서 이거 콘셉트는 뭐예요? 동네 상가들 폐간판 빼고 모듈로 새 간판, 조명, 선반까지 하루 만에 바꾸는 패키지. 작은 공간은 하루가 생명이라서 간단하게 바꾸되 티는 확 나게. 그런 거죠? 응.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디어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어 목재를 잡는데 손등이 스쳤다. 둘 다 동시에 손을 뺐다. 죄송. 아니.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장면을 문턱에 기대 서 있던 박성재가 보고 있었다. 눈빛이 가늘어졌다. 카페 문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과 창고 안의 노란 불빛 사이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지혁이 하는 일 너무 가까이서 도와주지 마. 성재가 카운터 옆에서 낮게 말했다. 왜요? 그 사람 내 마음을 너무 쉽다고 생각할 거야.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재의 입꼬리가 조금 내려갔다. 지혁이가 은호 후배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하지만 잊지 않았다고 해서 매번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수빈은 그날 촬영을 위해 카페 앞으로 향했다. 조명을 테스트하던 손이 잠깐 멈췄다. 성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는 뭐가 불편해 보이는지 수빈은 알 것 같았다. 촬영이 끝나고 성재가 삼각대를 접어주는데 수빈이 물었다.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아니라고 하기엔 눈이 너무 솔직한데. 성재는 웃었다. 앞에서 떠드는 건 서툴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건 자신 있다고 했지? 네, 그게 오늘은 잘 안 돼서. 왜요? 사람 마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 그날 저녁 수빈은 편집 프로그램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카페의 바쁜 오전, 창고로 드나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스친 손등, 잠깐의 웃음, 렌즈가 우연히 잡아낸 장면들이었다. 자막 창이 깜박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이 카페 사적인 감정이 뒤섞였다는 소문 사실일까요? 문장을 쓰고 지웠다. 다시 썼다. 올릴까? 말까?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성재가 지은호를 볼 때의 눈빛이었다. 따뜻하고 애틋하고 자신에게는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업로드 버튼이 눌렸다. 영상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여기 그 카페 아니야? 직원하고 사장이 연애한다고. 악의적인 댓글이 붙었다. 평점도 떨어졌다. 오후 늦게 은호가 리뷰를 보다가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지혁이 다가왔다. 괜찮아. 금방 지나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은호를 더 흔들었다. 왜 선배가 나보다 더 침착해 보여요? 피해자는 난데. 미안해. 그 말 너무 쉽네요. 은호는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고 편집한 거예요. 악의가 있어. 얼마 뒤 성재는 우연히 편집 타임라인이 열려있는 수빈의 노트북을 봤다. 멈춰있는 프레임, 박제된 오해. 수빈아, 응, 이거 내가 올렸어?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근데 오빠 눈빛을 봤거든. 은호 언니한테 가 있더라. 나도 바보는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조용히 웃으면서 옆에서 조명만 들고 있어야 해? 오빠, 나도 마음이 있어. 알아. 아니, 몰랐어. 지금 안 거야. 수빈의 눈이 붉어졌다. 성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상처를 위로하는 법을 잘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건 서툴렀다. 집에서는 더 큰 파도가 몰아쳤다. 8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신, 어떻게 그 돈을 아무 상의도 없이. 다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철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한 번만 제대로 서보고 싶었어. 조옥래가 중간에서 한숨을 쉬었다. 돈이 문제여도 사람 잃지 마라. 다정이 상철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경찰서부터 가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그리고 당신 혼자 술 마시고 산에 올라가는 짓 다시는 하지 마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고개 끄덕임에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카페 문 앞에 손님이 줄었다. 리뷰에는 일부러 별 하나가 몇 개 더 찍혔다. 은호는 웃었다. 억지로라도 어서 오세요. 목이 칼칼해졌다. 점심 무렵 정현수가 들어왔다. 얘들아, 영상은 내가 처리해볼게. 유포 경로 찾고 악성 댓글은 신고 박자. 현수 선배, 죄송해요. 왜 내가 사과하니? 우린 일만 잘하면 돼. 정현수는 지혁을 흘끗 봤다. 너도 창고 쓰는 거 오늘은 좀 쉬어.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창고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려앉자 귀에 자기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의자에 앉아 도면을 펼쳤다. 선이 흐트러졌다. 연필심이 똑하고 부러졌다. 아버지를 돕고 싶다. 근데 지금 나까지 쓰러지면 아무도 못 일어난다. 양손이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때 은호가 문틈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선배, 응, 불 켜요. 불이 켜졌다. 서로의 얼굴이 다시 또렷해졌다. 나 미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지혁이 눈을 들었다. 근데 그건 내 문제니까 선배한테 기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기대줄게요. 그녀가 서류철을 한가득 안고 들어왔다. 라벨을 붙이고 파일을 정리하고 미팅 아젠다를 묶었다. 내일 2건 미팅 있죠? 첫 번째는 가격 저항세요. 대신 설치 시간 단축 보여주면 이겨요. 두 번째는 사장님이 보수적이에요. 표준 패키지 대신 옵션을 줄이고 리스크 없는 첫 거래로 가요. 지혁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언젠가 말했잖아요. 카페 알바는 사람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고. 은호야, 선배,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내가 흔들리는 게 싫어서 일하는 거니까. 그 말이 내내 따뜻했다. 문 밖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성재였다. 잠깐 들은 대화가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대줄게요 라는 말이 귓불을 계속 찔렀다. 그는 화면을 껐다. 떼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촬영. 장소 바꾸자. 카페 말고 야외로. 왜?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자. 오해 만든 건 나야. 오빠 아니야. 그래도 알겠어. 저녁 무렵 수빈은 카메라 가방을 메고 혼자 카페 앞에 섰다. 수빈은 한숨을 쉬었다. 화면에 자신이 찍은 영상의 재생 버튼이 어지럽게 깜빡이는 것만 같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가방을 더 세게 메고 돌아섰다. 그 순간 뒤에서 성재가 불렀다. 수빈아, 응, 영상 내일 내리자. 내릴게. 그리고 미안하다. 뭘? 내 마음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수빈은 웃었다. 울 것 같은 웃음. 나는 내 마음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고. 밤은 카페 골목을 천천히 덮었다. 간판 불빛이 켜지고 창고등도 다시 켜졌다. 오늘은 소리가 없었다. 도면 위 펜만 사각사각 움직였다. 지혁이 마지막 선을 긋고 펜을 내려놓았다. 내가 돌아온 이유 아직도 후회해야 하는 걸까? 창밖에서 은호가 창틀에 기대어 글을 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할 시간에 내일 미팅 준비해요. 응. 그리고 아버지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해봐요. 신고하고 자료 모으고 주변에 경고하고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고마워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진짜 고마우면 내일 제 시간에 나오세요. 지각하면 용서 안 해요. 알겠어. 그 시각 집에서는 다정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상철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손등이 닿을 때마다 상철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창피하다. 창피할 일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창피해야지. 그래도 내가 가장이었는데 지금도 가장이에요. 가장이란 넘어져도 먼저 일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더라고. 내일 경찰서 가자. 응, 같이 가요. 다정은 전등을 끄기 전에 살짝 웃었다. 여보, 손 다시 잡아봐요. 상철이 손을 내밀었다. 둘의 손이 탁 맞물렸다. 따뜻하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혁이었다. 아버지, 내일 오전에는 같이 못 가요. 미팅이 있어요. 대신 오후에 바로 갈게요. 자료는 제가 오늘 밤에 정리할게요. 그래라. 전화를 끊고 상철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혼잣말했다. 다시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은호가 어서 오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문 옆 칠판에 새 문장이 보였다. 지역의 글씨였다. 오늘도 하루 만에 달라질 작은 공간을 상상합니다. 은호가 칠판을 보고 피식 웃었다. 저 글 좀 오글거리는데요. 고칠까? 아니요. 그냥 둬요. 오글거리는 문장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으니까. 성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떼어놓는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것. 그는 휴대폰을 꺼내 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영상 기획부터 다시 짜자. 너 컨셉대로. 진짜? 응. 앞으로는 내가 앞이고 나는 뒤. 그게 맞는 자리니까. 알겠어.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점심 즈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최근 동일 수법 신고가 여러 건입니다. CCTV와 계좌 흐름을 넘겨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햇빛이 거실 바닥에 네모난 창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녀는 그 햇빛 위에 일부러 발을 폭에 올려놓았다. 따뜻함이 발바닥에 번졌다. 해가 기울 무렵 첫 미팅이 끝났다. 예상대로 가격 저항이 강했지만 설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연 영상이 상대를 움직였다. 두 번째 미팅에서는 옵션을 줄이고 리스크 없는 첫 거래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 소리가 퍽 하고 종이를 때렸다. 지혁이 문 밖으로 나오자 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한 건은 보류, 한 건은 성사. 잘했네요. 도움, 고마워. 또 고마워하면 계약 취소할 거예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 사이로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편함 위에 작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 카페 문 닫기 직전 지혁은 불 꺼진 창고에 홀로 앉았다. 어제보다 손끝이 덜 떨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돌아온 이유 이제부터 증명하자. 문틈으로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 내일도 일찍 와요. 알겠어. 그리고 오늘 수빈씨 영상 내렸대요. 사과도 하겠다고. 그래, 사람 마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응, 그래도 복잡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네요. 정리할 수 있으면 우리 해보자. 정리. 바깥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간판 불빛이 살짝 흔들리고 그 아래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차례로 지나갔다. 한 그림자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고 한 그림자는 잠깐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멀리 집 창문 하나에 불이 켜졌다. 그 불빛 앞에서 다정과 상철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보, 응, 내일 우리 같이 걸어가요. 그래, 같이. 그 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아주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뜨겁고 오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한 발 더. 내일을 향해.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흔들렸고 누군가는 체면 때문에 무너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질투 때문에 선을 넘었는데요. 남은 문제는 아직 많습니다. 사기꾼의 배후, 세 사람의 마음이 멈출 자리, 가족의 빛처럼 남은 오해들.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